저희가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5.18 메시지 여당의 비판에 친구가 받아쳤다. 이 얘기부터 만나볼까요? 윤 전 총장이 5.18 메시지를 계기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하자 여권의 견제도 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근인 친구를 통해서 윤 전 총장이 여당 비판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전했는데요. 과거 발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야무지게 답변해보세요. 후보께서 모대학 재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5.18 武력 진압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뭡니까?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면 답변에 헌법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이례적이에요. 윤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여당이 일제히 비판하자 다시 한번 입장을 내는 것. 내가 5.18 메시지를 낸 건 다음 세대도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그 취지였다. 이런 얘기를 친구를 통해서 했거든요. 일단 뭐 그 메시지가 정확하다면은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발언이죠. 왜냐하면은 어제 우리가 5.18 41주년을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적어도 그 40대 초반까지는 5.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5.18 정신의 본질,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그 정신, 그걸 확고히 하고 또 그 40년에 흐르는 세월 동안에 5.18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라는 우리 사회적 합의는 이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폄하하거나 또는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메신저로 나선 이철우 교수께서 이전에 한번 윤석열 전 총장의 뜻을 아주 정확히는 전달하지 못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은 괜찮은데 그 친문 강경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든지 윤 전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고마워한다든지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윤 전 총장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때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데 그런 보도가 있긴 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이 친구가 한 말이니까 그거를 공식적으로 반발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해당 언론사에 얘기해서 그 기사는 거의 다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뜻 그리고 또 이철우 교수가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만이 5.18를 기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5.18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 대체로 그 윤 전 총장이 했던 말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변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민주당이 만일 5.18을 우리 발에 기념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5.18의 의의를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친구의 말인데 김종욱 교수님. 그러니까 여당의 비판을 다시 한번 또 작심 비판한 셈이 됐어요. 윤 전 총장 측이. 예, 저 전원이 사실이라면 100% 공감합니다. 예. 공감하고요. 거기다 또 다음 세대도 계속 기억해주면 좋겠다. 전 여기에는 120%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광주라고 하는 게 독재항거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민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오기 위한 원동력이었었고 그것 때문에 헌법이 바뀌면서 대통령을 국민이 뽑을 수 있게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라지는 역사인 거고 잊혀지면 안 되는 역사이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여야 다 불문하고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 계속 제기하고 후세대에게 이야기하고 토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여당에서 5.18 문제를 가지고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쓸까? 저는 이건 상당히 잘못된 방향을 발생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광주의 진실을 알고 학생운동을 시작했던 측면에서 예. 모든 우리의 민주화운동의 근거는 거기에 있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민주주의 정신은 국민 모두의 정신이다. 그러면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모든 것을 성역으로 할 수 없겠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적어도 정쟁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갖고는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자라고 네.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정신이 훼손되는 순간 제가 볼 때 우리 헌법체제 근간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당도 좀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정신을 살려서 우리 사회에 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얘기하고 좋다. 윤 총장 우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한번 토론해서 좋은 대화를 만들어보자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여당이 제가 볼 때 좀 옹졸한 거죠. 이런 식의 발상은.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사실 여권이 윤 전 총장 5.18 메시지를 정말 일제히 비판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 전 총장을 젊은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는 취지의 말이 가장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화면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끔찍히도 사랑하는 하나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에게 선공을 날렸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 시작도 어쩌면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으나 조직은 대단히 사랑한다. 이게 윤 총장의 말인데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겨누는 욕심까지는 듣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SNS를 통해서 글만 있었는데 김의겸 의원이 바로 저 얘기를 영상으로도 만든 모양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오르냐라는 여러 이유 중에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했다고 하니까 역심까지는 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뭐 쿠데타 비유까지 하고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김정욱 교수 이야기 잘했습니다만 5.18은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이고요.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해온 가장 소중한 역사입니다. 거기에 여야가 어디 있고 진보 보수가 어디 있고 나는 5.18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는 5.18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김의겸 의원이 이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을 하고 또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신데 윤석열 총장의 5.18 정신을 계승하자. 그리고 5.18 정신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이런 가장 일반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전두환 장군을 떠오른다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아마도 외모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뭐 자기 그 주의를 챙기는 것을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5.18의 전두환 장군이라는 사람은 쿠데타 세력이었고 가해자였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는 5.18 정신 계승이라는 것은 그 신군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저항했던 피해자들의 민주주의 사수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붕뚱을 해서 외모가 비슷하니까 전두환이 떠오른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쿠데타 이야기를 하는데 전두환은 2단계 쿠데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2.12 쿠데타를 통해서 군부를 장악하고 5.17 쿠데타를 통해서 대권을 장악한 건데 마치 그걸 똑같이 비교해서 윤석열 전 총장도 조국 수사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했고 그리고 대권 출마를 해서 지금 나라를 또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했던 조국 수사는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혐의가 있는 것은 수사를 하는 게 검사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법치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퇴임한 다음에 지금 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좀 민주주의과 법치의 입장으로 고치겠다는 의미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두환이 했던 5.17과 12.12 쿠데타로 비교한다는 것은 예. 저는 김의겸 의원께서 상식과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여권의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먼저 김의겸 의원이 어디서 이 얘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는지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회의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지 나중에 밝혀야 됩니다. 예.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딱 했으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야 되죠? 화를 내면서 윤석열 총장을 경질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하고 진짜 그렇게 수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거는 문 대통령도 같은 뜻이고 묵인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은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은 어디로 간 건가요? 그 얘기는 따르고 또 속에 가진 생각은 달랐던 건가요? 저 말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을 갈등할 수 있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는지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여권 내에 또 다른 분란의 소리가 될 수 있다. 저 주장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예. 말씀하셨던 이 김의겸 의원의 이 말,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했다고 하니 이 부분. 사실 윤 전 총장은 과거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가지고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것 두고도 당시 법무부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의 말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박상기 장관은 윤 총장이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라는 사모펀드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발언을 했다. 박 전 장관 당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만나봤던 것처럼 윤 전 총장은 박상기 전 장관이 먼저 선처를 요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총장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건 검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말이 맞아요. 박상기 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수사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사실 저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짓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저분들은 박상기 장관과 지금 김의겸 의원은 마치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딱 찍어가지고 이거 낙마시켜야지, 이거 수사해야지, 의도적으로 했다. 자꾸 지금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나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수사를 막 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알고 박상기 장관이 이거 좀 선처해달라, 이거 좀 봐달라, 이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사할 때 좀 그런 어떤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원칙적인 발언을 했다는 그 윤 총장 말이 더 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설득력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설득력 있다고 제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막 딱 찍어가지고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하고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관계입니까? 총장 만들어준 사람인데. 그래서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좀 전에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던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 맞는 게요. 뭐 도려내겠다? 윤석열 총장 말투가요, 누구를 도려내겠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오직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목표로 아예 처음부터 타겟으로 수사를 했다, 낙마시켰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그 말씀을 믿어주실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정 의원님이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맨 앞부분에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니니까 박상기 전 장관이 몰랐다.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조주정관에 대해서 여러 혐의가 나왔고 그래서 수사를 한 건데 그 부분으로 약간의 수사를 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벌써 김의겸 의원까지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요. 5.18이 그럼 민주당 것인가 역사를 독점하려는 오만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메시지를 비판한 여권 인사의 목소리를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제주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전제주의 같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검찰을 활용해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칼잡이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지 않는 수준이다. 친일파가 태극기 등격 아니겠습니까?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보고요. 본인이 말씀하시기에는 참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일파 혹은 뭐 검사들을 지칭하는 뭐 칼잡이 뭐 이렇게 일단 여권 인사들이 윤 전 총장을 폄하하고 있는데 김근식 교수님, 야당에서도 5.18이 민주당 거냐라는 비판 오늘 꽤 윤 전 총장 메시지와 함께 쏟아졌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몇 사실은 또 그 민주당에서 또 그 5.18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를 또 환영하는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이건 민주주의에 다 공통적인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얼마나 많은 욕을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왜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망언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민주당 주도로 강행 통과시킨 게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5.18 역사를
뭐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형사법으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민주당인데 그래서 지난해 김종인 위원장이 5.18 국립묘지 가서 무릎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민주당에다 또 평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나왔던 김두관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이나 뭐 정청래 의원이나 김유견 의원님처럼 5.18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가장 올바른 입장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 딱 한 가지입니다. 5.18은 나만이 독점할 수 있고 그리고 5.18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는 우리 민주진영, 우리 진보진영에 대해서 감히 독재의 양상이 있다, 독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하는 윤석열 총장이나 야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폄하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야당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독재적 징후가 있을 때 그걸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나는 절대선이고 무조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는 야권 전체의 어떤 진영들 그리고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윤석열 총장이 말하는 것은 말할 자격이 없다. 친일파가 태극기 드는 격이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히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몇몇 지금 윤석열 총장의 5.18 메시지에 대해서 비난과 험담을 하는 이 여당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인식 그리고 5.18에 대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공부를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또 다른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뭐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5.18 유공자들에게 10만 원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부분 뭐 일정 특정 액수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더니 김영환 전 의원이 광주 전신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군요. 바로 이 지사 측이 바로 맞받아쳐서 망언한 당원을 엄중 문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뭐 이 지원금을 줬다고 광주를 모독하는 천박한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저는 국가가 인정해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것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얘기한 게 경기도에서 월 100만 원씩 독립유공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럼 이것도 독립운동에 대한 모욕이냐? 이렇게 제기하는 게 마찬가지인 것처럼 국가가 적어도 그 정도의 헌신과 노력을 한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5.18 당시에 전두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고문, 상처받아서 아무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5.18 정신을 우리 국가의 중요한 정신으로 서로 입법을 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맞게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천박한 돈이라고 얘기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전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도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묻고 사과했습니다만 예. 뭐 단 한두 번의 의뢰로 되겠습니까? 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들에서 밝혀내서 국민의힘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자세와 입장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 그랬을 때 소위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야 속에서 제대로 쌓일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당은 뭐 이런 건 문제 없습니다. 다른 거로 예를 들면 정쟁의 수단으로 5.18을 삼는 걸 좀 제발 좀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면서 싸움질의 정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은 오히려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감내하고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저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윤 전 총장이 5.18 메시지를 두고 생각보다 정치권의 공방이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